자, 이번 시간에는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하는 그런 문장 형식을 말하죠. 그래서 그가 그 일을 끝낼 수 있니? 라는 표현이 바로 의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뒤에 발음만 살짝 바꿔주고요. 그리고 물음표를 붙여주면은 굉장히 쉽게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영어는 영어의 기본 법칙에 따라서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 법칙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어의 모든 문법 법칙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영어의 원칙 두 번째 것,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온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한국어로 다시 돌아와서 자세히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위와 같은 질문을 해서 알고 싶은 것은 바로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답을 얻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의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끝낼 수 있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영어의 기본 법칙, 중요한 것이 앞으로라는 법칙이 있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의문문을 영어로 만들 때는 끝낼 수 있는지라는 표현이 가장 앞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는 그 일을 끝낼 수 있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의문문으로 만들려면은 질문을 할 때 묻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앞으로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can finish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것이 그냥 나타나고 물음표가 이렇게 찍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틀립니다. 자, 우리가 배운 대로 법칙대로 했는데 어째서 틀리느냐? 그 이유는요. 이 형태가 지켜야 하는 영어의 기본 구조를 무너뜨리기 때문인데요. 자,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의문문을 만들어 보면서 참고한 것은 영어의 원칙 두 번째 것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동사의 앞에는 그 행동의 주인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원칙이니까 당연히 두 가지를 모두 지켜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라는 것은 굉장히 순차적인 구조를 갖는다라고 했죠. 보시면은요. 행동의 주인이 나타나고요. 그 행동의 주인이 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행동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뒤에 붙는 것이 기본적인 순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의 앞에는 행동의 주인이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구조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사는 지금 여기 있죠. 그런데 자, he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주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사의 앞에 행동의 주인 he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뒤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잘못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틀린 건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동사의 구조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구조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죠. 바로 시간과 의미로 나누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이 시간은 당연히 동사 조수가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의미는 동사가 원형으로 나타나면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동사의 구조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can이라고 하는 동사 조수, 동사 속에서 지금 하나만 앞으로 내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can이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음표를 갖다 붙여주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나간다라고 했는데 자, 동사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같이 나가면 틀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요소만 앞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can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 요소로서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앞으로 내보낸다라는 것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요, 동사 finish 앞에 지금 행동의 주인인 he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바로 동사 조수와 그리고 바로 의미를 담당하는 동사 원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문문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이 앞으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바로 이렇게 동사 조수만 앞으로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사 원형은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영어의 원칙에서 첫 번째 것 바로 동사의 앞에는 그 행동의 주인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같이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문장에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는 내일 제인을 만날 것이다. 일단 이 문장을 써보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엔 의문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가 내일 제인을 만날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의문문을 지금 만들려면은 자, 만날까가 지금 질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동사 전체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동사 조수만 앞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순서대로 써주면은 바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문장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파티에 올 수 있다. 이것을 써보면은요. 바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의문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파티에 올 수 있니? 자, 묻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올 수 있니? 이 부분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을 앞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 전체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동사 조수만 앞으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they, 그 다음에 come을 써주면 보시면은 동사 앞에는 그 행동의 주인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모든 법칙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그대로 써주고 물음표를 붙여주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것을 완벽한 문법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동사 조수가 나오죠. 동사 조수는 시간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은 바로 주어가 나오죠. 자, 그래서 1번 시간 요소 그리고 2번 주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의문문을 만드는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문장들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간 요소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시간은 지금 동사 조수가 담당을 하니까 당연히 can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주어가 나와야 되니까 sh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play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연주하는 것은 더 피아노니까 갖다 놓고 물음표를 쓰면 완성됩니다.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할게요. 그들과 함께 거기에 가지 않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미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 요소는 지금 will과 not을 줄인 want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주어는 바로 you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go라는 동사 원형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거기에라는 부사 그리고 with them이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만들어지는 부사가 또 나오고 물음표를 붙여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우리 교실을 지금 청소해야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시간 요소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should라고 하는 동사 조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나타나면 됩니다. 우리가 주어니까 will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청소하다라는 동사를 원형으로 써주고요. 청소하는 대상 당연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부사 now가 하나 있으니까 붙여주고 물음표를 써주면 완성됩니다.